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2% 표창장 줘야 된다고. 2%가 많이 나오네요. 비꼬시는 거예요. 자, 2% 너무 말이 많아. 경고야. 이런. 장순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이 자동차 쪽에서 사실 그간에 큰 힘을 쓰지 못했,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이제 아닐 거다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런 저기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이제 차 운반선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지금 그 자동차 운반선을 하루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올 들어서 한 11만 5천 달러, 약 하루 사용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7만 2천 달러, 그 21년에는 12,000달러 정도 했으니까 한 10배가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원래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플레이어가 좀 한정된 고인물 시장이거든요. 완성차 만들 수 있는 데가 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요 정도고 예. 수출 많이 하는데도 뭐 그런 나라들이니까 한국, 일본에서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반대로 미국, 유럽에서 뭐 한국, 아시아로 들어오고 요 정도였는데 2020년부터 해양 환경 규제가 이제 빡세지면서 그동안에 자동차 운반선이 한 전 세계 770척 정도 있었는데 한 50척 정도가 폐선이 됐다고 해요. 그 새로 건조한 게 뭐 한 몇 척 있어서 한 지금은 750척? 그래 좀 줄긴 했죠. 환경 규제 때문에. 네.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게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자동차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중국. 네,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까? 네, 중국입니다. 재작년까지 일본이었는데 중국이 작년에 490만 대 정도를 수출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왔어요. 중국은 주로 네. 유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유럽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이 강한데요.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20개 국가에서 1위를 했고 예. 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가 비아디라고 아시죠? 예. 그 워렌 버핏도 한때 투자했던 네. 여기가 작년 4분기 기준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서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왔는데 네. 이게 사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난 게 202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대까지는 거의 꾸준했어요. 한 100만 대 안팎을 수출하던 중국이 20년부터 거의 1년에 100만 대씩 20년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대씩 거의 늘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뭐 보조금도 좀 있었고 이 중국차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와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수출이 되게 늘어난 게 한편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중국이 1년에 자동차를 3천만 대를 생산해요. 근데 내수에서 아까 수출에서 500만 대 정도를 빼면 2,500만 대를 내수에서 소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500만 대가 2018년도 그 소화량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밖으로 싸게 막 팔아 제낀다는 뜻이군요. 네, 내수 시장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터라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 왜 뭐 우리나라, 독일, 미국 같은 회사의 합작 회사가 만드는 내연기관 차가 있고 네. 거기가 원래는 중국 시장을 많이 점유했다가 중국이 이제 로컬 브랜드, 특히 이제 전기차 베이스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예.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 로컬 업체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6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안에서도 중국 로컬 중에서도 좀 양극화가 있는 게 비아디처럼 소수 전기차 업체들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작년에만 300만 대를 팔았거든요. 거의 실적이 뭐 5, 60%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잘 팔리는데 예.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뭐 상하이 자동차, 뭐 지리 이런 것들은 8, 90%밖에 목표치를 못 채우고 또 전기차 안에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부진했나 봐요.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내수 점유율은 유지를 해야 되고 뭔가 수익성, 채산성을 맞춰야 되니까 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출 시장에 베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끌고 가는 곧 거죠. 많이 들어오겠네요. 중국 전기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왜 그 BYD가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데 그거를 그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는 요게 있어요. 요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아디의 시리라고 이게 이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데 대표 모델이죠, 저게. 네, 이게 예. 4천만 원 정도 넘을 거예요. 음. 이런 꽤 고급
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꽤 가격이 높은 자동차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꽤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태핑 정도로만 보이는데 이런 차들 이게 성능도 꽤 괜찮다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4천만 원대에 들어오면 보조금까지 받으면 뭐 가격 경쟁력도 꽤 되고 여기가 이게 한번 충전하면 이게 550km인가 뭐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가격 경쟁력 뭐 품질 경쟁력으로는 꽤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중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이제 뭐 그 내수에서 채산성을 확보를 못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밖에서 만나는 게 뭐 한국 자동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예. 여기가 지금 뭐 500만 원짜리부터 뭐 이런 4, 5천만 원대 프리미엄 모델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있고 여기 이제 최근에 뭐 하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그 소프트웨어 뭐 혹은 자율주행 부분의 어떤 기술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와 이 샤오미나 하웨이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빅테크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할 경우에 예. 파괴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한국 업체들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내연차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한국차 점유율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요거 보시면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인데 그 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8, 9%인 한국차 점유율이 지금 1.6%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 시장 내에서 네, 중국 예. 시장 내에서 거의 지금 거의 뭐 포지션을 다 뺏겼다고 봐야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 시장 내부에서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 우리 한참 중국이랑 경쟁하는 데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저가 전기차 뭐 이런 차량들이 대거 수출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지키는 게 과거와 비교해서 간단치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저렇게 팔아야 되니까 요즘 전 세계 하여튼 전기차는 가격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딜레마인 게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이제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키려고 막 뿜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컬 자동차 업체들도 그 내연기관차 자동차들을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 테슬라도 못 버티니까 다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여기서 치열해진 데서 못 버티는 자동차들이 또 밖으로 나가면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리 이런 가격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드인가 걔네들도 가격을 좀 더 전기차로 늦추는 걸 조금 늦추고 가격으로 좀 낮춰서 이 중국 전기차와 한번 맞붙어 보자. 이런 전략으로 막 바꾸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이 중국이 과거에 이제 자동차의 부분에서는 힘을 잘 못 썼는데 중국 시장의 어떤 변화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제 판도 변화까지 이끌 만큼 이제 상당히 힘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를 싸게 만들 방법들이 다들 생겼나 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어느 정도 지나면 왜 얘네들 배터리도 자기네들이 제조하잖아요. 배터리도 뭐 좀 싼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 거고. 전기차만 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싸지니까 다른 차도 이제 가격을 내려야죠. 전기차랑 경쟁하려면. 그 동안에는 내릴 수 있었는데 덜 내린 거겠죠, 아무래도. 경쟁은 역시 아름다워. 이제 아름답고 중국이 하여튼 본격적으로 손대면 네. 안 망가지는 산업은 근데 없는 망가진다고 하기에는 중국이 뭐 배터리 기술도 갖고 있고 예. 이 차 기술도 갖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게 합쳐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중국 차들이 지금 무섭게 오고 있고 그래서 용선료도 오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차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니까 해외로 나가니까 자동차 운반선들이 운반선들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있다. 그게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반면이다. 자국에서 만들던 나라들도 중국 차 사다 쓴다 이 말이군요. 유럽도 중국차 사다 쓰니까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배값이 뛰고 있다. 뱃삭이. 뱃삭이 뛰고 있다. 맞습니다. 허허. 알겠습니다. 다음 차는 중국차 사실 거예요, 안 대표님? 저요? 네. 뭐 굳이 편견은 없다 아니면 그래도 차는
아직은 중국차는 아니지. 저는 근데 가성비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은 되게 들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막 세칸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본인 살 거냐고 물었는데 왜 남 사라고 그래요? 나안 사고 본인 안 사고 내가 나안 타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중국차를 사냐? 저는 이제 중국차 사기 싫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중국산도 괜찮은 것 같다. 가성비 높지 않냐 그 말이죠? 아 왜 그걸 또 몰아가십니까? 그 얘기는 같은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아닙니다. 저는 한 3천만 원대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있으면 살 것 같아요. 5천만 원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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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